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빼고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치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지난 3일 선고를 앞두고 결정됐던 두 번째 변론이 10일 다시 열렸는데요. 마 후보자 선출에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핵심 쟁점을 두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재판관까지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힘당이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제출한 공문인데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새 재판관 후보자 이름이 적혀있고 인사청문위원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 측은 여야 합의의 물증이라고 제시했는데요. 사실상 빼박 증거로 물증을 들이민 겁니다. 이래도 이게 불법이냐라고 말이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이제 직인을 찍어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인사청문위원을 추천하는 공문이에요. 저게 날짜가 아래쪽 좀 12월 11일자입니다. 12월 10일입니다. 10일에 이제 그 의장한테 보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뒷면 좀 보여주실래요? 국민의힘에서 보낸 대회 공문인데요. 거기에서도 역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래서 인사청문위원을 그 위원장도 추천했고 간사도 추천했고 위원도 추천을 했는데 요구한 날짜가 12월 11일. 12월 11일 그 다음 날이네요. 그래서 저기 보면 세 사람을 다 같이 국민의힘에서 기재를 하고 위원 선출의 공문까지 보냈는데 저거를 보면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도 그 합의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이제 오늘 제출한 서류여서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거를 보면 세 사람 이름이 다 있는데 합의가 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12월 9일자로 지금 마은혁, 정계선 두 분을 이제 추천한다는 공문을 지금 국회의장에게 보냈고요. 그 다음으로 요코층의 2를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조한창 후보자를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12월 9일자인데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제출하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행정 절차에 따른 대외 공문, 위에 보면 대외 공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대외 공문인데 저런 문서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제출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걸 제출한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해서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당시 여야 합의는 깨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 2인, 국힘당 1인의 추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합의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국회 측은 없었던 얘기라고 일축했는데요. 국힘당이 사후에 내놓은 주장을 최대행 측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최대행 측이 새롭게 들고 나온 절차적 문제, 즉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는데요. 국회 측은 이미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의결한 만큼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실제 임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 역시 이 의결을 따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최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내려면 별도의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맞섰는데요. 변론에 앞서 최대행은 자신이 임명한 정계선 재판관이 마은혁 후보자와 같은 법원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며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지만 정 재판관은 변론에 참여했습니다. 헌재는 추가 변론 없이 평일을 거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인데요.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최대행의 마재판관 임명 방해 작전,
우리는 최상목이 왜 이러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인데요. 그 역시 절대로 내란죄를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 13일 헌재에 출석합니다.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유일한 군인인데요.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수행한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장입니다. 조 단장은 검찰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헌재도 그 대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인 조성현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거는 직권 신문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주로 물을 거고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직속 부하인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비상계엄 당시 국회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했는데요. 검찰은 조 단장으로부터 작년 12월 4일 새벽 0시 반부터 1시 사이에 이 전 사령관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속속 모여들었던 때인데요. 검찰은 이때 윤석열이 이 전 사령관에게 4명이 한 명씩을 데리고 나와라,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건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시점도 이때인데요. 이후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미 특전사가 국회에 들어갔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특전사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난입한 상황이었는데요. 조 단장이 수방사는 물론 특전사 병력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조 단장은 국회 출동 전 상황도 검찰에 진술했는데요. 12월 3일 밤 9시 48분쯤 소집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2차례에 걸쳐 이 전 사령관이 공포탄 준비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자신의 지시에 대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부하들이 들었다면 인정한다면서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건 기억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나온 이 전 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헌재가 직권으로 조성현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헌재는 오는 13일 변론에서 조 단장에게 수방사의 비상계엄 당시 역할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반환점을 둔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탄핵재판, 이미 파면은 결정났고 추가로 증언과 물증들을 보강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3월 초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요? 당장 파면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대한민국은 혼란과 극우들의 폭동으로 더 큰 위기에 봉착할 텐데요. 계속되는 내란당과 극우들의 준동이 흡사 내전 상황으로까지 보여질 지경입니다. 헌재를 공격하겠다는 계획, 또 인권위를 무력화하겠다고 벌인 폭도들의 인권위 난입사태, 이제는 이들도 선처 없는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요. 더 이상 법치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에서 오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대통령의 구속을 당장 취소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해 주기를 강력 촉구한다! 꼴빨로 온거 아니고 그냥 들어가면 아니 오세요. 자리가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 여기 아직도 못 올라와서 공무집행 방해요 이제. 나오라고 나오시라고요. 더 이상 실갱이 하지 마시고 자, 이 시간 이후로 퇴거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퇴거 요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